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역학적 에너지 이 단원을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에 의하면 이제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합한 값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아울르는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오늘은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 운동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운동은 위로 던지는 거예요. 자, 위로 던진 물체. 자, 위로 던진 물체 그리고 위로 던진 물체면 언젠가는 또 다시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자유낙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든지 뭐 다른 물체를 그냥 여러분들 손에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주의할 점은 수직으로 던져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한마디 좀 써볼까요? 자, 수직으로. 물체를 이제 비스듬하게 옆으로 던지는 거 말고 수직으로 던지는 운동을 먼저 이제 볼 거예요. 옆으로 던지는 거는 뭐 이제 야구 선수라든지 뭐 이런 야구 선수들이 이제 공을 던진다. 또는 뭐 투포한 선수가 공을 던진다. 그러면 이제 공이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공을 던지면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그런 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던지는 거 말고 이제 사람 머리 위로 이렇게 공을 위로 수직으로 던졌다가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살펴볼 겁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는 운동은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수직으로 이렇게 머리 위로 위 방향으로 던졌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운동을 볼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물체를 던져 올리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개념 알고 있죠?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 위치 에너지를 갖는다. 그리고 운동하면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 그죠? 그럼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 던져 올리면 높은 곳과 운동 이 두 가지 개념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 줘야 됩니다. 자, 일단 농구공이 있는데 자, 농구공을 수직으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수직으로 던지면 그 제자리로 다시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가는 요 방향하고 내려가는 방향이 사실 이제 제자리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겠지만 이제 요거를 같이 그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올라갈 때와 그다음에 내려갈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그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뭐 지우개라든지 뭐 좀 안전한 거, 간단한 거, 가벼운 걸 하나 이렇게 수직으로 던져서 다시 손으로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러면 물체가 이제 손목을 이용해서 툭 던지고 다시 그 손바닥 위로 올라오게끔 이렇게 물체를 위로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운동을 해보면 한 가지 특징적인 걸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처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요 맨 윗지점에서는 잠시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물체를 이렇게 던져 올리면 물체가 쑥 하고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무한히 올라가지 않겠죠? 힘을 세게 주면 더 높이 올라가겠지만 아무리 세게 준다 한들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잠시 동안 멈춰 있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렇죠? 자, 그럼 올라갈 때를 먼저 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올라갈 때는 처음에는 빠르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엄청 빠르게 올라가다가 끝에서 가면 점점 느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속력이 처음에는 빨랐는데 점점 느려져서 최고점에서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순간적인 모습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속력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을 해둡시다. 적어놓고 색깔을 칠해놓을까요? 자, 속력은 감소합니다. 올라갈 때 속력은 점점 감소한다. 자, 점점 감소한다. 자, 속력은 점점 감소합니다.
반면에 높이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우리가 지금 물체를 위로 던져 올린 거기 때문에 높이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높이는 당연히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높이는 증가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위로 던져 올릴 때는, 위로 던져서 올라갈 때는 당연히 높이는 증가하겠고요. 대신에 속력은 우리가 아무리 빨리 던져도 결국에 이 녀석은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더라도 나중에는 점점 천천히 올라가서 마지막 지점에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잘 기억을 해둡시다. 올라갈 때는 점점 감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를 이렇게 던지면 다시 내려오는, 중력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내려올 때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게 자유낙하 운동과 똑같죠. 내려올 때는 사실 이게 자유낙하 운동 똑같은 형태입니다. 뭐 공기 저항이 있고 없고의 여부인데 그거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면 자유낙하 운동할 때 우리 내려오는 속력 점점 어떻게 진다 그랬죠? 점점 빨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속력 점점 빨라집니다. 적어 놓을까요? 자, 점점 빨라진다.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1초에 9.8m/s씩 빨라진다. 이런 걸 배웠었죠. 지금은 9.8m/s가 중요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라진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반대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을 이렇게 던져 올릴 때는 처음에는 아무리 세게 이렇게 던져 올려도 결국에는 이게 천천히 올라가게 되고요. 내려올 때는 내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좀 빨라지죠.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중력 때문에 그렇죠.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중력. 내가 힘을 가하지 않아도 중력이 있으니까 빨라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있는 힘껏 던져 올렸는데 왜 이 녀석은 위로 갈수록 속력이 줄어드느냐? 결국 이것도 중력 때문에 그런 거겠죠? 중력 때문에 위로 가는 방향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중력은 항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위로 던지면 중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제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점점 빨라지겠죠. 자, 간단한 내용이었고 높이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자유낙하 운동하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감소를 합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내려옵니다. 점점 감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흐름을 이해해 주면 됩니다. 올라갈 때는 속력은 감소하고 높이는 증가한다. 반대로 내려올 때는 점점 빨리 속력이 증가하는 대신에 이제 높이는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 지점을 한 번 더 언급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공을 던져 올리는 그 시작점이면 당연히 높이는 여러분들 가장 낮은 상태겠죠.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높이는 가장 밑바닥에서 내가 공을 던져 올린 거니까. 그럼 당연히 높이는 여기서 가장 높겠죠? 최고점에서 높이는 가장 높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눈에 뻔하게 보이는 내용이니까 여기는 최소 지점이고 여기는 최대 지점이다. 자, 근데 속력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되는데, 자, 물체를 처음에 던져 올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빠르게 던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빠르게 던져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작점, 즉 밑바닥에서 던져 올리는 이 시작점은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게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체크해 놓을까요? 속력이 가장 빠르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반대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올라갈 때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도 속력이 가장 빠른데 올라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렇게 툭 던진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손으로 던져져 있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속력이 점점 느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초반이 가장 속력이 빠른 거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랫부분이 속력이 가장 빠른데 그 이유는 중력 때문인 거죠.
내려올수록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이제 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나 내려오는 시점이나 아래 지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아래 쪽에서는 가장 속력이 빠릅니다.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둘 다 빠르다. 적어놓을까요? 내려올 때도 빠르다. 내려올 때도 가장 아래 지점에서 속력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체를 이제 던져 올려보면 여러분들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던져 올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최고점에서 마치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내려오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가장 낮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최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힘껏 던져 올릴 때는 속력이 빨랐는데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력을 계속 받으면서 점점 속력을 잃고 멈춰 있는 듯 하다 내려오는 거고요. 내려올 때는 중력을 받아서 더더더 빨라지기 때문에 이 최고점에서는 속력이 가장 작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낙하 운동은 앞에서 반쪽은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내려올 때 점점 더 빨라진다. 처음에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빨라지죠. 그죠? 우리 깃털과 볼링공 떨어뜨린 그 영상이 처음에 슬로우 모션을 걸렸는데, 슬로우 모션을 걸린 그 모습을 보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빠르게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듯이 요 위점에서는 속력이 좀 낮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 반대로 위로 던져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 요 그림을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우리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각각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위치 에너지 생각해 볼까요? 자, 위치 에너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럼 되게 단순해요. 이 낮은 지역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작고요. 이 높은 지역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큰 거예요. 당연하죠? 다시 말하면 이 저지대, 여기 밑에는 위치 에너지가 작을 거고 공이 높이 올라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클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할 거고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는 감소할 겁니다. 그렇겠죠? 높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에너지 값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번에 운동 에너지 생각해 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상관없어요. 높이 상관없고 속력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속력이 높을 때 에너지가 크고 속력이 낮을 때 에너지가 낮을 텐데 위에서 앞에서 봤듯이 아래쪽에서는 던져 올릴 때나 아래로 내려올 때나 속력이 둘 다 빠르다고 했죠. 여기서 가장 빠르고 가장 빠르죠. 아래쪽이. 그러니까 요 아래쪽이 운동 에너지는 제일 크게 됩니다. 속력이 빠르니까. 반면에 얘는 이렇게 위로 던졌다가 잠시 멈춰 있는 요 지점, 가장 마치 잠깐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지점에서는 속력이 최소가 감소되면서 점점 최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높이와 속력으로 이해해 주면 되는데, 사실 그 크기가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는 이때 크지만 운동 에너지는 아래쪽에서 크다. 그렇죠?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여기서 작지만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운동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 할 점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이제 위로 던져 올리는 게 이제 수직으로 던져 올린다 이런 얘기 했었고, 이럴 때 이제 운동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각기 변하는데,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앞에서 살펴본 거를 이제 보면, 자, 물체 높이가 높아지면은 이제 위로 던진 거죠.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위치 에너지는 커지게 되겠죠. 그죠? 위치 에너지는 커집니다. 우리 앞에서 봤듯이. 반면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지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 던질 때는 힘차게 던졌지만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중력을 아래로 계속 받다 보니까 속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처음에는 당차게 올렸지만 중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래서 최고점에 가서는 운동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물체가 떨어질 때는 아래로 내려올수록 이제 물체의 높이가 낮아지겠죠.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는 점점 작아지고, 대신에 우리 앞에서 자유낙하 운동 기억나죠? 점점 빨라지는 운동. 그래서 속력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이제 커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이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 대신에 운동 에너지는 작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운동 에너지는 크지만 위치 에너지가 작고, 이렇게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 그림을 나타낸 게 여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삼각형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삼각형이 의미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크다. 아래쪽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크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그 운동 에너지의 양이 작아진다. 이걸 표현한 거고요.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아래쪽에 있을 때는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작은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가 이제 커진다. 그러니까 요 길이, 이게 수평으로 요 길이가 이제 에너지의 크기를 이제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요 아래쪽에 있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뚱뚱하죠. 운동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위에 있을 때 여기가 뾰족하죠. 운동 에너지가 작다. 반대로 위치 에너지는 아래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작고요, 위에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에너지의 전환으로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물체를 던져 올리잖아요. 물체를 던져 올린다는 얘기는 내가 물체를 이렇게 던져 올리는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요 순간에는, 초반에는 운동 에너지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을 가해서 운동 에너지를 이 물체한테 넣어준 거죠. 그럼 이 물체는 위로 올라가는데,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속력이 줄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여기 있던 것이 이만큼 줄고 더 줄고 이렇게 없어지겠죠. 운동 에너지가 위로 갈수록 소모가 되는 거예요. 위로 운동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소모한다. 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자,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우리 에너지는 항상 이제 어디로 도망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변환된다 그랬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대신에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전환이 된다. 자, 운동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적어놓을까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언제? 위로 올라갈 때. 자, 위로 던져질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컸지만 위치 에너지는 작았죠. 운동 에너지는 컸지만 위치 에너지는 작습니다. 위로 던져지는 그 과정에서 점점 속력이 줄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줄어들고요. 대신에 높이가 높아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이제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는 많았지만 나중 갈수록 적어지고요. 그 없어진 만큼 위치 에너지로 이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모하고 이런 세모가 이렇게 합쳐진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모의 의미는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반대로 떨어질 때, 자유 낙하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위에 있을 때는 높이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그렇지만 이게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밑에 가서는 이렇게 조금밖에 없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처음에 컸다가 줄어든다가 줄어들다가 나중엔 작아지는 이런 꼴입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라 다른 에너지 형태로 바뀌겠죠.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처음에 여기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있다 그랬죠. 속력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적었다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빨라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에너지 크기가 커져서
가장 밑에서 에너지 가장 큰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요거 사실 앞에서 우리 1학기 때 배웠어요.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높이 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가졌다가 이게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내용을 이제 우리 앞에서 3단원 배울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일단 오늘은 이렇게 위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렸을 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각각 언제 최대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배웠고요. 그 최소가 되고 최대가 되는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서로 전환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정확히 수치적으로 얼마큼 전환되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뭐를 의미하는지를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위로 던져진 물체에서 어떤 크기를 갖는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습니다.